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뭐야 도대체 이렇게 왜 써? 라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에서 imagine 하면서요. 상상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뭔 소리냐?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내가요. 여기 막 현장학습 가고요. 그 다음에 7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쭉 하시다가 여기 중간에 근데 이 가정을 하거든요. 가정을 하는데 가정법이라면 현재 사실과 반대기 때문에 당연히요. 내가 만약에 너라면 were, 내가 만약에 100만 달러가 있다면 had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동사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쓰게 썼는데 여기서 보면은 have just returned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가정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had to는 잘 썼고요. 그 다음에 was giving out 잘 가정법 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worked through worked 잘 썼고요. recorded 기록하면서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compared 비교할 때, 그 다음에 figured out 파악하다 이해할 때. 그래서 너는 더했었다 해가지고 과거 하고 나오고요. identify는 잘 분사구문. 중간에 여기서 선생님 얘는 현재인데요. smells 얘는요. 얘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smells가 맞긴 맞아요. 근데 가정법인데 얘를요. 뭐 해설지에서도 그렇고요. 수능 특강 설명서에서도 그랬고요. 얘를 가정법 문장을 썼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한 종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법칙이 정확하게 규칙이 지켜지면서 써지긴 않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요. 갑자기 뭐 중간에 막 진행형이나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바꾸게 되면 어색한 게 바로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법으로 낼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가정을 해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괄호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가정을 해보고 있는 거죠. 네가요. 필리핀 분야의 현장학습입니다. 7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현장학습으로 막 돌아왔어. You had to, 너는 거기서 뭐 했냐면요. had to take a pictures, 사진을 찍었어야만 했어. 몇 개의 종류냐? 6개의 종류인데 leaves는 이파리들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들 쓰는 바늘이 아니라 침엽소라는 뜻으로요. 뭐 이렇게 이런 종류들을요. 너는 사진을 찍어야만 했어. 나무로부터요. and identify 해가지고 너는 take, had to 다음에 take였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identify. 식별을 해야만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the teacher, 선생님께서는요. was giving out,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오늘요. 힌트를 나눠주고 계시고 information, 정보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뭐 할 때라고 나오는데 information은 s 안 붙입니다. 불가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셀 수가 없어요. 뭐 할 때요? 교실 전체가 반 전체가요. walked through the forest. 숲을요 통과해서 걸어가면서 할 때 선생님께서 안내해주고 정보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요 기록을 했대요. 뭐를 기록을 했냐? 오만한 것이죠. 너는 기록을 했는데 what you were seeing as you took the picture 해가지고요. 네가 사진을 찍을 때 네가 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네 생각에 네가 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생각에 네가 보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너는 기록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 기록에 대한 직접적인 예시일 뿐이죠. 기록을 어떻게 했냐? 이 이파리는 프리클리 꺼끌꺼끌하네. 이 이파리는 부드럽네. 어떤 것은 냄새가 뭐 페인트 냄새가 나네.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거 스펠링처럼 외울 필요 없죠. You compared notes with your friend. 그러고 나서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는요 비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노트를 비교를 했어요. 네 친구랑 비교를 했고요. 첫 번째 동사, and 두 번째 figure out, 이해하고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제 이해를 접속사 이해를 파악했는데, 보통 couple of things지만은요 생략을 해준 것이죠. 그렇지만 a couple of는요 두세 개를 보통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ere를 쓴 거죠. 몇 개가 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렇죠? 이파리들 이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So 그래서요 너는요 added 더합니다. 뭐를 더해요? 네 오디오 레코딩 해가지고 어떤 음성 녹음 같은 것도 더 추가적으로 해주나 봐요. 사진에다가.
뭐 하면서요? 쉼표 나오고 identifying the trees. 나무를 식별하면서. 즉, 이파리와 그 이파리 사진과 나무들 같은 게 좀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는 오디오 레코딩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기록을 해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고 해놨어. 근데 알고 보니까 소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는 이제 참나무였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레코딩에다가 첫 번째 사진은요 소나무가 아니라 참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식별하면서 나무를 식별하면서 오디오 기록을 추가했다라는 것이죠. 얘는요 분사 구문일 거예요. 부사가 들어갔긴 했지만은요, 그렇죠? 원래는요 you identified 또는 you were identified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생략을 해버리면서 분사 구문을 만든 거죠. 자,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요 back in the class 교실로 돌아와서요 선생님께서는요 이제는 보여주신대요. The pictures of the student have taken 해서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 학생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찍은 사진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없습니다. and 그리고요 교실은 반 친구들은요 has to guess 뭐뭐 해야만 한다 조동사 쓰였고요 추측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퀴즈 비슷하게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죠. 어떤 종들에 대해서 추측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프린터 없어요? 아 근데 여기부터 아예 통째로 삭제됐는데. 프린트가 지금 계속 그러네. 왜 그러죠? 이게 지금 얘들 모의고사도 엄청나게 프린트했는데 다 삭제가 됐거든요. 어. 지문이 없어요? 네. U 컴페어까지밖에 없어. 왜 그러죠? 또 이걸로 끝이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뒤에도 하나 더. 뒤에도. 네. 그것만 공부해 주죠. 네. 성원이 달라고. 네, 뒤에 지문 아, 네. 이런 적이 없어요. 좀 더 위에. 와, 쉬워. 아저씨. 둘 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짜증난다 이거. 이게 세계사는 일정하게 쭉 가잖아.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존나 많고. 일본 중간 근데 이 시대 순으로 안 되잖아. 조공식 그리고 무역 관계 이런 걸로 지금 자꾸 이런 걸로 만드니까. 사람 동사가 갖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동시대로 가자. 그러면은 이거를 존나 쪼개놔. 사실 이 시대에 있는 게 지금 다 다른 파트에 있어. 여기 빡쳐. 교관을 해서 목표 포인트를 했으면 네 세상 맞아. 오케이. 학생 그 얘기 중세 존나 복잡하잖아. 아 맞아. 중세 정리하는 게 만약에 이제 교과서를 했다? 야 그러면 그냥 애들 다 교과서 이제 주택 정말 일단은 확인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찍어주세요. 1등은 아홉 두명 세워. 자, 교실은요 그 종들, 식물종에 대해서 추측을 해야만 했었대요. 그리고요 오디오는 is brought back 해가지고 다시 재생된다라는 뜻이에요. brought back은요 처음부터 재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to indicate 뭐 하기 위해서요? 나타내주는 것인데 the correct answer 정확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다시 재생이 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주는데요. 왜 이게 뭐 오디오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필드 트립을 간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상한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한 내용들이 있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죠. 이런 것은 뭐냐? 아주 소중한 너의 그 현장 경험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 Sticks with you. 너랑 함께 계속 머물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중한 현장 기업 현장 학습들은요 너랑 함께 붙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stick with는요 무엇 들러붙어 있다라는 뜻으로요 보통은요 stick with 또는요 to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adhere to 또는요 cling to 이런 단어들을요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추가적인 얘기가 계속 나와요. years later 수년이 지났어요. when 네가 어떨 때 40살이 됐을 때 저도 네 네가요 이제 are 40대가 되었고요 and find yourself 네 자신을 찾았어요. 첫 번째가 are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find죠. 너 자신을 목적어죠. 우형식으로 썼네요. 그러고 나서 목적보가 talent이에요. 목적어, 목적보입니다. 뭐뭐 하는이죠. 목적보어라는 것은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놈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ld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너 자신을 찾았대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 네 딸에게요. 뭐에 관해서? About the scary quality of the cedar. 근데 cedar가 이제 삼나무예요. 삼나무의 비늘과 같은 특징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늘과 같은이라고 해서 scale이라는 단어가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거든요. scale. 그래서 얘가요 비늘이라는 뜻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은 규모입니다. 또 다른 것은 막 저울, 뭐 비늘, 막 이렇게 보통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케일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요, 뭐 콘서트 규모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엄청나게 대가리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게 이게 규모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울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얘가 체중계라고 안 썼잖아. 저울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양팔 저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요 뭔가 이제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고기 덩어리. 그러면 반대쪽에는 뭐예요? 이제 추를요 어떻게 올려요? 켜켜이 어깨 무게가 얼마큼 나가는지 켜켜이 쌓여 올리는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도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죽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뭐예요?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명사다 외우셔도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쌓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이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부산만 나왔고요.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about 다음에 quality만 아시면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그 세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에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삼나무에 대한 어떤 켜켜이 쌓여져 있는 비늘과 같은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스케일을 몰라가지고 그냥 비늘과 같다라고 하면 나무에 왜 비늘이야? 여기 또 오해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The sounds 그러고 나서 소리랑 어떤 사인 수야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현장 학습을 가가지고 봤었던 old field trip 오래전에 현장 학습을 가가지고 경험했었던 sound 소리랑 사이트는요 뭐냐 are what comes into your mind 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and you 너는요 bring up입니다. 그렇죠? bring up인데 위로 가져온다라는 뜻이겠죠? 꺼내낸다라는 것입니다. to show your daughter 이 딸에게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아주 소중한 필드 트립들에 대해서 너는요 이제 꺼내놓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야 이거는 어떤 곳이었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거는 어떤 냄새가 나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필드 트립이 너랑 함께 있게 될 거예요. 40대가 되면 네 딸에게요 말해주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삼나무에 이제 켜켜이 쌓여져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더 사운드 하나 더 쳐주면은 어떤 시야 소리와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가 어릴 때 경험했던 거 그것은요 네 마음속에서 네 마음속에 오는 것이다. 네 마음속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막 제 아들이랑 같이 만약에 아들이 이제 나중에 초등학생이 됐어요. 5년 뒤에 되어가지고 이제 6년 뒤에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7년 걸리나요? 지금 9개월인데 하여튼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뭐 횟수로 따지면 6년 뒤겠죠. 걔가 이거 막 물어보겠죠. 유치원 돼가지고 아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모약병 걸리잖아요 한 번씩.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뭐 백과사전을 뒤지거나 네이버를 찾아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 나한테 아직 들러붙어 있던 거, 내 소리와 내 시야, 내가 경험했던 거, 그게 아직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Bring them up 하겠죠. 그렇죠. 내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도 어렸을
없을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적었던 거 기억이 나네. 3번 보겠습니다.